내일이죠? 내일. 진짜로? 선생님도 오늘 안 쉬세요? 화장쌤. 그래 나도 마음 같으면 다 쉬라고 하고 싶지. 학원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인 이제 그냥 나중에 몰아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종류 일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정말 몇 안 되는 단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은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 친구 결혼식 못 가지고 지금 몇 년이나 했는데 지금 무슨 요일이야? 나 어딨어? 여기 있지 그치? 결혼식은 주로 주말에 많이 하시거든. 근데요, 화장쌤이 300일에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원래 3일씩 들어오죠? 오늘 아예 안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 오늘?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뭐지? 엘리베이터 타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문 닫으려고 했는데 야, 나 표가지. 근데 저 아저씨 누구지? 이러면서 떠거나 수아! 이러면서 막 저 키 큰 아저씨 누구지? 이러면서 같이 타면 불편하겠지? 잠깐만 딱히 부정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기서 오시니까 못 보죠. 못 본 거지? 그치 맞다 여기 뒤에서 오셨을 테니까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척 맞아 취미생활 표현 괜찮다고 괜찮아. 자 쭉 넘어가서요. 이따가 GTM 시간 때 무리함수 질문이나 이런 거 좀 더 하시고 오늘 선생님이랑 진도를 좀 뺄게요. 알겠죠? 그 다음 주 중에는 선생님이 한 타임은 진도를 좀 빡세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한 타임은 무리함수나 이런 거 전반적인 질문을 좀 받을 테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때 내일은 학원을 안 한다는 어제 학원을 안 한다는 생각에 숙제를 그다지 열심히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그쵸? 열심히 다 못한 건 확실해요. 일단 숙제 다 했어? 아니야. 뭐 했어? 이거 조금 했어. 지금 구박한 거야? 숙제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거 지금 지훈이 씨 다 했구나. 그래 너 책도 없잖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쌤이 다 프린트 해주셨어. 그래 너 책 없어졌어? 네. 아 사무실도 이거로 있어요. 버린 거 같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고요. 자 일단 경우의 수의 처음 시작이자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하고 합의 법칙과 이렇게 쓸까? 합의 법칙 그 다음에 합의 법칙 모든 경우의 수의 아이디어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합의 법칙은 뭐냐면 사실 이 합은 더한다의 합이기도 하지만 아주 원칙적으로는 합집합의 합입니다. 됐어요? 근데 합집합이라는 게 있잖아. A랑 B랑 합집합 개수 구할 때 어떻게? A랑 B랑 더하고 뭘 빼야 돼? 겹치는 걸 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라는 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집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뺄 것도 없겠지 그치?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된다는 거야? 더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은 우리가 합한다. 그래서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고의 법칙은 합이 합집합이면 곱은 무슨 집합이겠어? 그렇지.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서 오는 겁니다. 집합도 쭉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곱하세요 있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밥을 뭐 먹을지를 정하면 그 밥을 먹을지 뭐 빵을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정하면 다른 거 잘 안 우리 집이 다 먹는 거야. 이게 뭐지? 라는 표정인데 동시에 선택하지 않는 것들은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은 곱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경우의 수 하면서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거는 케이스를요. 케이스 훈련하고 심플하게 이런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계산하고를 우리가 나눠서 계산하셔야 돼. 그러면 그 나눠져 있는 케이스는 당연히 동시에 일어날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겠죠? 만약에 민지가 남자라면 어떻고, 민지가 여자라면 어떻고, 근데 민지가 남자면서 여자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 어디서 웃긴 거죠? 여자의 웃긴 거예요? 남자의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분류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할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 딱 두 개 아이디어지, 심플한 두 개 아이디어 가지고 유형 몇 개를 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형 1번부터 먼저 가볼게요. 유형 1번 보면은 950번입니다. 952번 들어가겠습니다. 952번 보시면 자 x가 1, 2되고요. 그 다음에 y는 1, 2, 3, 4, 5, 6이랍니다. 근데 함수 f 중에서 f1이랑 f2를 더한 게 5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4의 배수가 돼도 모음이 나오겠지. 그럼 4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얘네들 더해서 뭐가 되는 거? 4 되는 거. 두 번째는 얘를 더해서 8 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얘네들 더해서 12 되는 거. 근데 더해서 4가 되는데 8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위에 센 경우랑 밑에 센 경우는 뭐 하라는 뜻인 거야? 더해라만 하는 뜻이야. 자 그러면 더해서 4가 되는 건 뭐가 있어? 1 들어가고 3 들어가도 돼. 2 들어가고 2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쵸, 함수니까 상관없죠. 1대1 아니죠? 네. 그 다음에 3 나오고 1 나와도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자, 더해서 8이 되는 방법은 2 나오고 5가 돼도 되겠고요. 3이랑 4도 되고요. 4랑 4도 되고요. 칸이 모자라서 5랑 2랑 자리 바꾼 것도 되겠죠. 네? 그러네. 3. Sorry. 3이랑 5. 4를 두었습니다, 이거. 아이고, 네. 2랑 6을 뺐죠, 그러면. 6이.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그 마지막은 6이 있어. 한 가지 꼭 까먹지 말고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총 몇 가지? 9가지. 자, 여러분들이 초반부에는 이제 이 단원이 생각 빨리 끝나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NPR 배울 거고 팩토리얼 배울 거고 NCR 배울 거잖아, 그치? 그렇게 멋있게 푸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면 안 돼. 경우의 수는 근본이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NPR, NCR 이런 애는 뭐야? 이런 계산을 좀 어떻게 하게 해주는 거야? 편하게 해주는 도구 같은 거고 그 도구를 쓰려면 조건이 따라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기준만 정확히 나누시면 돼.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요. 이거를 노가다를 하라는 건지 NPR을 쓰라는 건지 NCR을 쓰라는 건지 혹은 팩토리얼을 쓰라는 건지 그치? 중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할 때 구분부터 정확히 하자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갔어. 유형 2번이고요. 주사위의 합의 법칙인데 958번입니다. 우리 차근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애가 동그라미 칠게요. 되게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1, 2랑 2, 1을 다르게 볼 거고요. 어떤 때는 1, 2나 2, 1이나 똑같이 볼 거예요. 되니? 그러면 1, 2와 2, 1을 다르게 보겠다는 건 이거랑 이거랑 하나, 둘 하고 따로 세겠다는 뜻인 거야. 되니? 그걸 수학적으로 뭐라 부르냐? 순서를 구분을 한다라고 부릅니다. 이 통합 버전 순서 구분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건 순서 구분. 됐어? 그 다음에 1, 2나 2나 같게 예를 들면 집합이 대표적이죠. 집합의 원소가 1, 2라고 하거나 2라고 하거나 똑같잖아. 그렇지? 이거를 같게 보는 걸 순서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NPR과 NCR의 차이가 위아래예요. NPR은 순서를 구분하고요. NCR은 순서는 상관없이 뽑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부터 찬찬히 이거는 자리 바뀌는 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점을 짚어야 돼. 주사위 문제, 뭐 예를 들면 약수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준은 첫 번째 우리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더하냐 곱하냐. 두 번째는 순서를 구분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조합이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와. 그거 구분만 잘 하시면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생각을 붙여보고 순서를 구분하라는 말이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표준 주사위가 다르니까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라고 할까요? 그럼 빨강이 1 나오고 파랑이 2 나오는 거나 해석은 심플하게 하세요. 알겠죠? 빨강이 2가 나오고 파랑이 1이 나오는 거나 같아요.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런 걸 순서 구분. 순서 구분이라고 해서 너무 막 순서에 얽매이지 마세요. 알겠죠? 자리가 바뀌는 걸 셀지 말지를 정하는 게 순서 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순서 구분은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필요한 조건은 아닌데 가끔 이런 애들 있거든. 이런 거 셀 때 1, 3, 2, 2, 2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F2인 거랑 F2 3인 거 다르거든. 순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 구분 하다니까. 그래서 이때 합이 얼마가 되도록 소수가 두들기네. 그럼 소수면 뭐가 있어요? 2랑 3이다. 5가 있겠지. 오케이? 지금 세주세요. 선생님 피치가 방송만 줄게요. 세주세요. 그래서 하나, 두 개, 네 개. 구분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걸 따로 셀 건지 이렇게만 셀 건지를 찾는 연습. 오케이? 대표적인 게 서로 다른 모습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구분을 한다. 넘어가세요. 자, 유형 3번입니다. 유형 3번에는 964번으로 잠깐만. 아이고, 두개 합이구나. 너는 이렇게 오래되나 했네. 바보도 있는데. 내가 바보였네. 합이 7이고요. 너무 부러운데? 11도 있겠죠. Sorry. 진짜. 저거 보고 유학 얼마나 비웃을까? 에휴, 이러고 보고 있었겠지. 자, 958번이고요. 아니에요. 네, 964번입니다. 964번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그 MC 팩토리얼이라는 거 배우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그냥 생각해보세요. 약간 노가다. 알겠니? 노가다를 얼마나 우아하게 하느냐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964번은 방정식이고 정수고요. 동그라미 자연수 중에 1부터 6까지 숫자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5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일일이 숫자를 다 넣는 게 맞긴 맞아. 근데 맞긴 맞는데 x, y를 다 중구난방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을 잡고 갈 건데 어떤 애를 기준으로 잡는 게 현명할지 물론 기억을 자꾸 살리지 마시고 왜 그랬는지 납득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굴 기준으로 잡는 게 있어요? 젠틀인 이유는 여름방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개수가 큰 것부터 하라면서요.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알겠니? 왜 그런지. 생각해봐. 여기 x에다가 숫자를 넣겠다라고 만약에 하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다 해야 되지. 계산 몇 번 해야 돼? 6번. 근데 여기다가는요. 그죠? 선생님이 많긴 하는데요. 근데 보통의 문제에서는 개수가 많은 거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는 것까지밖에 못하겠지. 물론 별 차이가 없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중에 x와 y의 조합까지를 고려해보면 어떻다는 거야? 얘가 조금 더 편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능한, 그리고 얘는 다행인 거야. 주사위 문제니까. 주사위가 아니라 그냥 방정식에 해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면 x는 1부터 15까지 되는 거죠. 15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케이스를 어떻게 만드는데 목표를 갖는 거야? 좀 적게. 근데 케이스를 적게 만들 수 있을 때 만드는 거지 제 손은 한 4-5개도 케이스를 나누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게인 거지만 무조건 작게는 아니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한 작게.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야? 첫 번째 Z를 기준으로
Z가 그러면 1인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Z가 1이면 X 플러스 2Y가 12가 되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 Y로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Y가 1일 때, Y가 2일 때 됐어? 그럼 X는 자연스럽게 Y가 1이면 X는 10.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쓸 필요는 사실은 없죠. 왜냐면 문제가 개수만 세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Y를 기준으로 쭉 쓰면 Y가 얼마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6은 안 되겠다. 그치? X가 0이니까. n 탈락이고 Y가 그럼 얼마까지? Y가 5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까지. 이렇게 쓰시면 개수 셀 수 있죠. 1부터 5까지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인정? 그럼 X가 10년은 안 되죠. 네? X가 아 그러네요. 이것도 탈락이에요. 그치? 2도 탈락. Y가 3이면 X는 그때서야 6이구나. Y가 4면 X는 4. 죄송합니다. 똑똑하다지. 됐어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제 Z가 뭐인 거 하면 돼요? 두 번째는 2인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Z가 3인 거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Z가 막상 5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5까지 못 들어가요. Z가 5가 되면 X랑 2Y랑 계속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됐어요? 그래서 아마 3에서 4 정도가 거의 한계일 거야. 그래서 지금 마저 세주시고요. 세주세요. 이상한 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세주세요라든가 괜찮습니다. 됐어요? 3, 3, 2, 1 9.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좀 고정관념을 버렸으면 좋겠는 게 지금 잡아놓으셔야 되는 게 나중에 NCR, NPR 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약간 생각이 달라가. 기준 잘 잡으세요. 노가다는 기본이에요. 알겠어? 경우의 수에서 노가다는 기본이다. 실전 시험 들어갔어. NPR, NCR에 못 매면 안 돼. 모르겠으면 그냥 세. 알겠어? 물론 1000개 나오고 10,000개 나오면 내세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 분위기가 있잖아. 근데 다 보면 보기에 1, 2, 3, 4, 5번 봤는데 뭐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다고. 그 이런 말 하면 안 되면 그럼 100% 세라는 걸 거 아니야. 그치? 세라는 거 셀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좀 변형되고 된 967번이에요. 자, 한 개의 가격이 나는 개인적으로 이래. 여러분들 문제 보면서 두 번째 또 고정관념 버리셨으면 좋겠는 건 어떤 건 방정식 문제 유형 풀이, 주사위 문제 유형 풀이, 그다음에 뭐 돈 문제 유형 풀이 뭐 이렇게 따로 나누지 마시고 상황의 동질성을 자꾸 읽으셔야 돼. 그게 967번이에요. 967번 풀지는 않을 건데 신경 쓸 건데 자 100원짜리랑 300원짜리랑 500원짜리 세 종류로 석탄을 얼마가 차는데? 1000원 차는데 그치? 그럼 100원짜리를 X에 썼다 치고 200원짜리는 300원짜리는 Y에 썼다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Z에 썼다 그래서 총 얼마? 1000원 하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정식 대 문제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를 보는 연습을 했으면 게 두 번째 얘기인 거예요. 이거 유형으로 외우시려면 이거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거 되게 많고 내가 새로 만들 수도 있어. 항상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유형화해서 공부하시면 좀 불편할 수 있다.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이고요. 조그맣게 별표 좀 칠게요. 조그맣게. 너무 크게 치지 마시고 조그맣게. 수형도입니다. 수형도를 한번 그리라는 거예요. 경우를 정말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려내는 걸 수형도라고 불러요. 근데 은근히 수형도가 어려운 건 수형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수형도를 쓸 때인지 쓰지 않아도 되는 때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수형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970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여 상자에 넣고 임의로 하나씩 집었을 때 네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집는 경우가 되니 그럼 잠깐만 이따가 순열할 때 할 거지만 됐어요? 순열할 때 할 거지만 A, B, C, D 이거는 쓰지 않죠. 지금 쓰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그 선물이 이제 뭐야? 조그만 A, 조그만 B, 조그만 C, 조그만 D가 선물이야. 이거는 A가 준 거, 이거는 B가 준비한 거, C가 준비한 거, D가 준비한 거. 됐니? 그러면 A한테 내가 선물을 주고 싶어.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몇 가지가 있을까? 아, 미안해.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거 받든 말든 상관없는 상태. 일반적인 상태. 네 가지겠지. 그 다음 B는 그러면 몇 개 중에 주면 돼? 세 개 중에 하나를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근데 선물을 A를 주면 B는 안 주나요? A, B 동시에 줘야 되는 거죠? A도 주고 B도 주고 C도 주고 모두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이어져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뭐해? 곱하. 이게 일반적으로 선물을 나눠주면 작업의 개수인 거거든. 되니? 그러니까 지금은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비교적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내가 편견 버리고 들어가고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수용도를 잘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 이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 자, 자기 선물은 자기가 받으면 안 되는데, 그치? 그럼 A가 받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그러면 B가 받을 수 있는 건?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죠? 무슨 갈림길이야? A한테 내가 B를 만약에 줬다면 얘가 받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 근데 내가 A한테 B가 아닌 다른 걸 줬다면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따로 다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건데 그런 판단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상황을 그려보는 거지. 근데 머리로만 그리면 잘 안 그려져요. 선생님은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이 A한테 내가 뭘 줬는지에 따라서 B에 줄 수 있는 것의 개수가 달라지는구나. 그럼 이건 그냥 곱하기 계산을 할 수는 없겠구나. NPR, NCR 쓸 수 없겠구나. 판단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려야겠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A가 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B가 받는 게 달라지고 C가 받는 게 달라지고 D가 받는 것 역시 달라지게 돼. 오케이? 그래서 A가 받을 수 있는 건 조그만 A, 조그만 B였고 조그만 B, 조그만 C, 조그만 D까지 가능하죠. 그럼 만약에 A가 B를 받았으면 B가 큰 B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A 받아도 되고 C 받아도 되고 D를 받아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나가는 걸 수용도라고 합니다. 자, A랑 B를 썼으니까 C랑 D가 남는데 그럼 C 주고 D 주면 안 되겠죠? D 주고 C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B랑 C를 줬으니까 남는 게 A랑 D죠. 근데 A 주고 D 주면 안 되겠네. D 주고 A를 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B랑 D를 주면 뭐가 남아? A랑 C가 남는데, 오케이? C 주고 A 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A 주고 C 주고서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세는 걸 뭐라고 한다? 수형도라고 합니다. 시간 잠깐 되니까 C랑 D도 마저 연결해 주시고요. 시간이 남으신 분은 거기 972번 한번 보면 약간 변형이니까 지금 풀어볼게요. 972번.
자, 추가로 3개 나왔나요?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나오시면 잘했어요. 오케이? 세는 겁니다. 근데 세는 것도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얘는 제일 심플한 형태고요. 사실 시험 보기 전에는 4개짜리가 서로 자기 걸 안 가져간다 이거 있잖아. 이거 9개는 외우라고 시킬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3명이 서로 다른 거, 자기 거 안 가져간다 이거는 참고로 2개입니다. 나중에 세보세요. 그래서 그 2개는 그냥 기본 꼬라지라서 시험 보기 전에 외우고 들어가라고 하지만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면 이제 이게 그냥 겉절이처럼 좀 쓰이는 거. 중간에 좀 쓰이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또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고배 법칙. 자, 여기 또 갑자기 좀 라이트, 내용이 좀 라이트해져요. 이거는 980번으로 해봅시다. 무게가 1g, 5g, 25g, 125g까지 추가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잴 수 있는 무게의 경우의 수는 돼요. 일단은 1g, 5g, 하필 5g이죠. 그 다음에 25g. 근데 0g은 뭐하래요? 0g은 제외를 하나는군요. 그 다음에 네, 한 개씩이네 제가. 한 개씩. 나중에 풀이나 한번 보세요. 풀이 한번 보시는데 거의 달리기 이렇게 셌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닌 게 왜냐면 무게 중복이 일어나는 게 있다면 주의를 원래는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무게 중복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1, 5, 25 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무게 중복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참고로 이 숫자별 내가 얘기했잖아요. 1은 5의 0제곱이고요. 5는 5의 1제곱이고 25는 5의 제곱이고 125는 5의 세제곱이에요. 오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가 넘어갈 때마다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숫자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몇 진법? 10진법. 10이 채워지면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2진법. 컴퓨터에 나오는 0, 1, 0, 1로 되어 있는 두 자리 넘어가면 자릿수 넘어가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사실은 그냥 자릿수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5의 0자리, 1자리, 2자리, 3자리인데 이제 여기서 숫자 쓸 수 있는 건 5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아까 살짝 당황한 게 뭐냐면 그런 추가 몇 개씩밖에 없어요. 한 개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쓴다 안 쓴다 몇 가지? 2가지. 이거 쓴다 안 쓴다 2가지. 이거 써요 안 써요 2가지. 얘도 써요 안 써요 2가지. 근데 이런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 동시에 해야겠지. 이 세 개의 추에 대해서 한 번에 판단한 다음에 한 번에 꺼내 놓아서 무게가 정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해야 돼. 생각 뭐야? 내가 써요 안 써요 이렇게 해서 2가지씩이었잖아. 그러면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몇 그램? 0g. 그건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연습을 하시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래서 빼기 얼마? 1. 그래서 답은 얼마? 이렇게 쓰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무게 문제나 이런 무게가 각각 달라야 되는 문제들은 정말 주의사항 하나가 뭐냐? 중복이 혹시 있나 없나는 조심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실전 시험 봤을 때 중복이 있을 것 같다는 찜찜함이 생기면 계산을 빨리 해놓고 체크해서 다음 시간이 남을 때 좀 노가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선생님 봤을 때 시간이 그렇게 모자란 시험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별로 없잖아. 문제요. 저 5랑 25 두 개 쓴 거랑 125 한 개 쓴 거랑 같은 거. 5랑 25랑 125 그러니까 5랑 25랑 하나 쓴 거랑 하나씩 쓴 거랑 125 한
135gram 여기는 125g. 아, 아, 오케이. 왜 125g을 다섯 개 쓰지 그냥. 그래서 알아 나도 그래서 당황한 거야. 그래서 하나밖에 못 쓰니까 중복이 없다는 게 확신인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노가다를 좀 하셔야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판단 연습이 중요해요. 이해가셨어요? 이게 뭐가 어려우냐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내가 푸는 법을 알았어. 계산을 쭉쭉쭉 하다가 더하기 빼기만 안 틀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내가 정확히 푼 것 같은데 중간에 뭐야 중복되는 거 까먹고 안 빼거나 혹은 순서를 구분해야 되는데 순서를 구분 안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야 좀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읽는 연습을 좀 더 시킬 거고 상황을 판단하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이 됐으면 넘어가셔야 되고 아니 좀 찜찜한데 하시면은 정말 난이도가 낮더라도 좀 찬찬히 확인을 하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됐어요? 좀 집요하게 물어보셔야 되고요. 선생님께 조금만 귀찮아야 할 테니까 많이 물어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넘어가기 전에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가서 984번이에요. 984번. 자, 거기 조건이 좀 까다롭게 붙어있는데 조건은 잠깐 생각하지 않고 풀어볼게요. 그냥 이거 전개 쓸 때 항해 개수 몇 개? 지금 동안 생각해봐. 음, 18개 나왔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이게 어떤 거는 방정식 문제, 어떤 거는 전개 문제, 어떤 건 약수 문제 이렇게 따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선택의 가지수에 대한 얘기야.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의 가지수의 기준으로 보시면 사실은 내가 요거 하고 있다가 그 약수의 개수 문제를 풀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푸셔야 된다. 알겠니? 그리고 그러려면 어때? 걔네들이 똑같아 가야지. 됐어? 그러려면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상황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984번 보면은 A 더하기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PQR이 있고요. 그 다음에 XY Z가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두 개, 세 개, 세 개. 선택을 두 가지 할 수 있죠. A냐 B냐. 여기서는 Q냐 P냐 Q냐 R이냐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고 세 가지 선택할 수 있고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모두 선택해야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항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신 거다? 곱을 하신 거였어요. 인정. 자, 근데 이제 조건이 붙었으니까 그 조건을 또 충실히 해보자 이거야. 이 선택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A를 포함하는 건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게 아니라 A를 포함을 하려잖아, 그치? 그럼 A를 포함하면 우선 반드시 뭘 선택해야 돼? A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B를 선택하면 A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거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입니다.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니까. 그럼 나머지는 제약 조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중에 마음껏 고르고 여기 세 가지 중에서 마음껏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시면 몇 가지? 9가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P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대요. 포함하지 않으면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A냐 B냐는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두 가지. 여기는 P를 뺐기 때문에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그래서 12가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21가지. 오케이? 그럼 쭉 넘어가서요. 잠깐 쭉 넘어가서 유형 9번으로 가겠고요. 999번으로 해볼게요. 720에 일단 기본 문제가 물어보고 해결합시다. 그건 털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응용을 할게요. 약수의 개수를 자,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손. 네, 약수의 개수가 뭐였어? 배웠잖아, 그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20을 소인수분해 하세요. 그래서 2가 몇 개? 2가 여기는 몇 개지? 98이 72가 4개 들어가 있어야겠네, 그치? 그 다음에 3이 2개. 그 다음에 뭔가? 하나. 이렇게 쓰시면 나는 안 해도 미안합니다. 큰 거잖아.
수식만 썼지. 2가 4개, 3이 2개, 5가 하나. 맞는 거지? 지금 약간 비웃었는데 잘못됐나? 이래 들었어.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이거 72는 9랑 8이랑 곱한 거니까 2가 3개. 10이 있으니까 2랑 알기 빨리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세요. 실전에서는 나처럼 하다가 괜히 막 틀리지 말고 그냥 되게 유치해 보이는 니은을 하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지? 찬찬히 꼼꼼하게.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도현이가 배웠다고 했으니까 공식은 어떻게 되니? 약수의 개수는? 지수. 지수에다가 더하기 1에서, 그치? 지수에다가 더하기 1에서 알고 있는데 알아 안 하는구나. 1 더해서 곱하라고 배웠죠. 그거 왜요? 안 한 거, 한 거, 두 개 하고 그게 배우시고 제대로 배우시고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근데 한 절반은 잘 배우신 분들도 많은데 절반은 의외로 내가 이거 물어보면 그냥 그러라고 했는데요. 공식이 써있잖아. m 더하기 1, n 더하기 1 이렇게 써있잖아. 너네 그 옛날에 교과서 같은 거 써있더라고. 이렇게. 나도 옛날에 같이 봐서 알아. 써있어. 그냥 이렇게 써있어. 약수의 개수. 지윤이 왜? 이거 왜 딴 나라가 있어? 혼자. 괜찮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2의 4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약수가 되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생각하라고 했지. 2의 0제곱을 고를 수도 있고 2의 1제곱을 고를 수도 있고 2의 제곱을 고를 수도 있고 2의 세제곱을 고를 수도 있고 2의 4제곱을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4개에다가 빵제곱 추가해서 4 더하기 얘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해서 3가지인 거야. 5는 5의 0제곱, 5의 1제곱해서 2가지인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서 4개, 5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가 곱한 거예요. 일단 이건 답이니까 쓰세요.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그럼 720의 약수 중에서 얘들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선택의 관점을 생각하세요. 왔어? 필 왔어? 필 왔어? 시간 좀 들 테니까 천천히 숫자들 보세요. 숫자들. 이 숫자들 보면 아마 떠올릴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필요 없습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했던 수업이랑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전에는 시간을 주고 계산하는 걸 주고 이렇게 하면 편해 이런 거 알잖아. 그지? 그래프 그리고 그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상황 스토리 라인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3의 배수랑 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P를 포함 안 하는데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됐니?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건 여기지. 얘 고르면 3의 배수 되는 거죠. 얘 고르면 그럼 얘를 고르면 이제 P 안 고르는 거는 뭐야? 그쵸? 물론 아직 완전히 스무스하게 넘어지는 않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경지는 얘나 얘는 어떤 문제일 거야? 같은 문제. 됐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의 배수를 원한다고 하면 얘는 선택하면 안 되니까 여기 5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거 빼고 몇 개 중에 2개 중에 얘는 2개 중에 해서 답이 몇 가지 나오는가 20가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쟤랑 얘랑 어떻게 보인다가 대화 선생님의 표는 같게 보이는 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수많은 유형은 그냥 뭐야? 연습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 푼 거고 저건 이거 푼 거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그 아래에 약수의 개수 중에서 뭐 1002번 같은 짝수의 개수 구해주세요, 3의 배수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짝수는 참고로 2의 배수 얘기겠지. 넘어가지 말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네, 989번으로 가고 있어요. 989번. 말이 많아요.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뭔 소리인가? 근데 자꾸 말씀드리는 건 선택의 가지수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읽어봐요.
읽기는 했어. 인식 표정은 읽기는 했다 이런 표정인데. 근데 내가 조금 찬찬히 단계별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야? 이 문제가 너희들을 빡치게 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렇지, 자유수가 달라야 된다지. 그렇지. 그러면 다르다랑 관련이 있는 건 뭐겠어요? 같다겠죠. 다르다는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숫자를 다시 했잖아. A, B, C. 내가 뭐에 포인트를 주려고 할 건데? A랑 B 기준으로 1, 2. 맞아? B랑 C를 기준으로 1, 2, 4, 6. 그럼 여기서 제일 제약이 없는 애는 누굴까? 제약이 많은 애. 제일 스트레스 받는 애. 난 C일 것 같아, C. 왜냐면 A가 1을 쓰면 C는 1 못 쓰잖아. 그치? B가 4 쓰면 C에 4 못 쓰잖아.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어떤 게 편하겠어요? A랑 B가 먼저 골라줬으면 좋겠지. 그래서 A랑 B가 고른 건 빼고 내가 고른 거죠. 인정? 이런 거야.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안 돼. 알아. 좀 유연하게 생각한다고. 공식이 뭐였지가 이제 안 돼요. 오케이? 상황이 뭐여야 돼.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A랑 B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B가 좀 스트레스 받겠지. B는 누가 먼저 골라줬으면 좋겠다는 거겠어. A가 먼저 골라줬으면 좋겠지. A가 1 고르면 난 1 빼야지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 최종적으로 누구부터 골라줘야 되는 거야? 이게 A가 몇 자니? 100의 자니?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팩트. 뭐부터 고를지에 대한 판단 연습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알아요. 얘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까다로운 편의 문제에 속하고요. 처음 넘어오실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런 유형들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쉽게 좀 풀어드렸으니까 꼭 내 방법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중에 고르면 돼? 2개 중에 고르면 되겠지. 그럼 B는 여기 고른 거 고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 중에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2개를 빼야 되겠지. 남는 게 몇 개? 5개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선택은 동시에 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한테 곱하면 알면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넘어가서 유형 8번인데요. 유형 8번은 99, 5번을 아니다. 죄송합니다. 99, 6번을 먼저 하고 99, 5번으로 해요. 99, 6을 먼저 하고 99. 이거 할 때 B에 만약에 1이 없으면 네. 다 나눠서 B의 1이 없으면 그때는 조금은 나누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A부터 가죠. B에 만약에 1이 없다? 그럼 A가 1을 고르냐 안 고르냐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걸로 해서 그치?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런 때를 나눠야 되는 상황을 방금 본 거예요. 그게 보이면 나눠야 되는 거고 안 보이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만약에 뭐 C에 뭐가 없어 이런 식이었으면 나눠야 될 경우가 어떻겠어요? 좀 많겠죠. 적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 많아도 그렇게 많지는 엄청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렇게 무리하게 노가다를 시키는 문제를 막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두 문제 좀 킬러 문항이 볼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막 무리해서 나누지는 않으니까 그건 그 상황에 왔을 때 연습 조금 더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니? 여기서 근데 그 상황을 쪼개내는 문제가 996번이에요. 996번.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저희 다 셌으면 9, 5번 하셔도 돼요. 요거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봅시다. 9,
9960 세고 쉬워. 그냥 쉬면 안 돼. 꼭 해야 돼 이거. 얘는 파야 슈파야. 슈크림. 아 무조건 슈크림 슈크림. 2개에 팥 하나. 오. 심지어 팥안 먹어요. 왜? 저 토핑 팥은 안 먹어요. 근데 슈크림이 그럼 진짜. 팥빙수에 팥이어서 팥빙수가 아니잖아. 그걸 빙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 약간 일본 스타일이지. 거기는 그냥 얼음만 갈아서 시럽으로 해결하잖아. 그걸 빙수라고 하고. 그건 팥빙수가 아니에요. 아 나도 신라호 탈 가서 5만 원짜리 빙수 먹었다. 근데 그거 가격 올랐겠지 이제. 그렇죠. 대만미, 있어요? 애플망고. 엄마랑 먹으려고 선생님 엄마랑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우와. 엄마가 그거 먹을 돈 있으면 소고기를 먹자 그래서 개같이 멸망. 다행이야. 엄마가 아 그러면 거기 호텔 뷔페를 먹고 디저트를 먹으면 되겠네라고 했으면 큰일 났어. 선생님 그날 라면만 먹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먹으러 갔어. 아니 먹고 싶다. 나도 먹고 싶었거든. 그 약간 좀 하고 싶은 효도 중에 하나가 뭐 그보다 더 돈을 많이 쓰면 좋겠지만 그 생각해봐 5만 원짜리 빙수를 내 돈 주고 먹기가 잘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특히 엄마들은 좀 더 그러실 수. 아 물론 요즘 어머니는 요즘 어머니는 설빙 빙수 비싸요? 어? 설빙이 빙수도 비싸요. 그래? 선생님 저희 다음 내기는 설빙을 하는 건데요. 아 맞다. 우리 시험 볼 때 또 내기 아닌 내기를 또 하는 지금 지금 거니까. 하면 안 되지. 애플워치 안 돼요? 애플워치. 야, 저- 아이패드 안 돼요. 아이패드. 그거는 나쌤이라고 하면 돼. 오케이. 지금 맨날 지금. 그거 없으시대요. 아, 요즘 조금 없을 때 뭐 내년 아니 내년이라 좀 몇 달 지나도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좀 알지? 왜냐면 뭐 샀잖아. 뭘 하나 샀잖아. 그래서 맨날 집밥도 못 먹는다고 막 그러시는데 뭐? 집밥을 안 주신대요. 그거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 건물에 그 네. 마셀이 잘못했네. 회사 드시듯이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지 않아? 지금 내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생각을 해보자. 뭐 하지 이번에는? 아 네. 근데 내가 진짜 영화 티켓 값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사실은 한 2장씩 주고 싶었거든. 왜냐면 혼자 보러 갈 수는 없잖아. 친구랑 보러 가야지. 근데 비싸서 진짜 그냥 재밌어요. 그 비싸서 그냥 팝콘만 얹은 거야. 그래 너무 아니, 나도 등산을 기는데 진짜 비싸요. 그지? 더럽게 비싸. 그래가지고 아 혼자 보러 가려고요. 같이 먹어야. 오. 내가 다소 유하는 그냥 티켓만 있는 거만 줄 테니까 사실. 근데 취향은 나니 영어 취향은? 모르겠어요. 취향이 또 맞아야 보지. 좀 봐봐요. 예를 들면 얘 좀비 좋아하는데 얘는 좀비 보면 토만 하는 애 수도 있잖아. 같이 못 무슨 다 본다. 잘 봐요. 다 잘 봐. 네. 저 공포 빼요. 내가 봤을 때 올해 차이는 남은 게 이제 거의 와칸다 포에버? 마블 거 안 보면 또 별로 있었지. 너 그거 보러 가. 예준이랑 보러 가겠어? 아니요. 아, 아직 안 해. 맞아 알았어? 네. 내가 줬던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보러 가자. 난 엄마가 티켓을 이런 느낌으로 보자. 내 얘기하지 말고. 근데 그러면요. 어. 그 뭐예요, 몇 이거는? 점 이상. 아 요번에? 네. 1점 단위로 끝나요. 이게 점수라니까 유화가 대타격을 입었어. 근데 걔는 그냥 등급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야지. 이거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유한은 시험이 들켜렸거든. 거기 소문에 1등급까지 75대. 와. 1등급까지 75점이래. 근데 네가 너도 풀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네. 아니 뒤에 거의 후반부는 거의 너네들 웬만하면 처음 본 문제도 너무 많아서 힘들었을 거고 딱 하나 내가 좀 잘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 역함수랑 뭐 원량수랑 면접 구하는 건 내가 해준 대로 하면 되게 쉽게 풀었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조금 계산이 훨씬 유연해지잖아. 편해지잖아. 그 교점도 딱 찾았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그런 꿀팁 좀 드리긴 했겠다.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 토요일에 유화 오면 같이 얘기해보자. 생각을 해놔. 생각을 해놔. 너 생각해봐. 제가 후보가 있어요. 이미 생각해본 후보도 있어? 그런- 100%씩 말고 이 자식들아. 야 심지어 올해차 애플 제품들은 다 가격이 오른 거 알죠? 환율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웬만한 건 못 사겠어. 야 기진쌤 계속돼요. 그래 아이폰
13번 줬어. 와 그거 진짜 웃긴 게 새벽 4시까지 그 원규 짱하고 있으면 롤하면서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다가 알림 딱 뜬 거 보고 바로 들어갔는데 결제 바로. 했는데 할인 안 받아가지고 8%나 할인해주면 안 받아가지고 다시 있었는데 그런 비하인드도 있었구나. 그 11번가에서 딱 알림이 뜬 거예요. 바로 해서 했는데 카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카드가 차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차에 내려가서 카드를 입력하고 결제를 했대요. 얼마나 그렇지? 왜냐면 쿠폰이 금방 없어져 생각보다. 딱 11월 1일에 샀는데 11월 뭐 11절 그건가 보다. 딱 11월까지 그 10월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참지. 8%못 참지. 8%면 아이폰이 지금 현재 140만 원대잖아. 150만 원대. 못 참지. 그건 못 참지. 어쨌든 근데 비즈니스는 되게 알뜰하시더라고요. 스타일 보니까 알뜰살뜰한. 나중에 남자친구 그런 사람 모르겠어요? 막 맨날 차를 맨날 바꾸는 남자 안 돼요. 알겠어요? 차 맨날 바꾸고 차 못 사지 이러는 애는 연애만 하세요. 알겠죠? 돈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맨날 막 새로운 관점인데? 정말 맨날 사도 모자랐죠. 와 맞지마. 근데 그래서 정말 부자는 그 느낌이 다른데. 내가 들어봤는데 그 맨날 저 사야 되는데 다음 주 바꿔야지 이러는 느낌이 아니야. 그게 경박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부자는 부자의 품격이 있다. 자 가볼게요. 자 996번 일단 답은 10이 아니라 13 2번. 13이요? 네 혹시 픽셀하는 사람 손? 저요. 해보자 우리. 자 얘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A에서 C로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개수를 3개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경우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A에서 C로 가는 방법 일단 첫 번째는 A에서 바로 C로 가면 되겠죠. 두 번째는 A에서 A에서 B로 간 다음에 C로 가는 거. A에서 E로 간 다음에 C로 가도 되고. 맞아요? 저희 지금 분류하는 건 뭐냐면 얘는 이제 뭐야 한 다리 건너는 거, 얘는 두 다리 건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세 다리 건너는 거. A에서 E 간 다음에 D 간 다음에 C 가는 거. 또 더 있을까요? A, B, 하나 내가 뺐군요. 네, 잠시만요. A에서 B 가서 바로 C로 갈 수 있네요. 이 길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A에서 E 간 다음에 D 간 다음에 C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E로 간 다음에 A에서 D로 간 다음에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네요. A에서 D로 간 다음에 E로 간 다음에 C로 갔을 때 요거까지가 있어서 아마 뭘 뺐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럼 A에서 C로 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한 가지. A에서 B로 가는 길이 두 가지고요. B에서 C로 가는 길이 세 가지인데 우리 이걸 연달아 지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곱할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E로 가는 게 한 가지. E에서 C로 가는 것도 한 가지.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건 한 가지. D에서 C로 가는 건 두 가지. A에서 E로 가는 건 한 가지. E에서 D로 가는 것도 한 가지.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거는 한 가지. D에서 E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아닌가? 하나, 여섯, 하나, 둘, 하나, 13. 오, 야, 요거 나도 선생님도 종종 놓치니까 이거 많이 풀어보셔요. 많이 풀어보고 틀리면 꼼꼼하게 뭘 뺐는지 정확하게 찾는 연습. 됐니? 근데 이제 995번이 약간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995번은 읽어보세요, 같이. 그리는 동안. 자, 얘도 아까랑 똑같이
A에서 D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우리가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첫 번째는 A에서 B를 지나서 D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C를 지나서 D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겠지만 A에서 B로 간 다음에 C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C로 간 다음에 B로 간 다음에 D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 간 다음에 D 가는 거는 A에서 B 가는 게 두 가지, B에서 D 가는 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C 가는 건 세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거는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A에서 B로 가는 건 두 가지인데 B에서 C로 가는 건 모른다죠. 그래서 이건 뭐야? X.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D로 가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4X. 이건 그냥 모르니까.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건 세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건 모르니까 X가지.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건 또 세 가지. 그래서 9X가지. 그리고 싹 다 더해서 몇 가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142가지. 그러면은 13X에다가 12를 넣으니까 X가 11. 요런 거. 근데 낯선 상황에서 읽으시면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유형 구원은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겠고요. 유형 10번. 저도 우리 너무 떠들었나 봐. 나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시간이 없네? 들어가면 잘해. 그러니까 아이씨. 너네는 환영쌤이랑 이따가 진로 나갈 건데 그냥 순열부터 나가주세요라고 했어요. 알겠죠? 왜냐면 그 뒤에 남은 유형 몇 개가 선생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여기 그 유형 10번 특히 10번 유형 10번에다가는 조그맣게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국학년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영쌤한테는 수요일부터 나가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좀 미리 하나 이제 수업 여기까지 할 거니까 자 오늘 중에 수요일이 다 안 끝나도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끝날 것 같아요. 환영쌤이랑 너무 빡빡하게는 안 나가도 된다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수요일이라는 아이랑 조합이라는 아이가 선생님이랑 진도사하고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다음 주 수업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만약에 여름에 경우의 수를 해봤는데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이걸 거예요. 예. 언제 피 쓰고 언제 시 쓰고. 오케이? 두 개를 배우고 나야 구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내일 다음 주는 좀 많이 해드리고 그러면서 교재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재 지문은 다음 주 중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GTM 시간 때는 다음 주까지는 GTM 교재가 추가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교재가 아마 일요일날 나갈 거예요. 우리는 기출부터 시작할 거예요. 원래 다른 반들은 그 일반 내신 대비 교재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쉬워. 어렵지는 않은 교재인데 기출을 먼저 하고 요걸로 다시 한번 한 바퀴 복습을 도는 걸 난 좀 해보고 싶어서 아마 이걸 먼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선생님 때 봐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내가 봤을 때 이번 시험 때 기출 풀어본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감이 어느 정도 좀 생기잖아. 그리고 그 언더에서 보니까는 시험이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좀 쉽다는 느낌이 구분이 좀 가는 거예요. 파악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한다 내가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경우의 숙제 특히 순열을 따로 배우잖아요. 순열을 제대로 조금 뭐랄까 지금 숙제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조합이랑 구분하면서 다 배우시는 거죠. 알겠죠?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팀 따라오세요. 나는 팥콩 좋아해. 난 정통파야.